늘 웃고 계시지만 혹시 거울 앞에서 문득 낯선 내 모습에 마음이 쿵 내려앉은 적 없으신가요? 58세 김영희님은 얼마 전 멍하니 거울을 보다 눈물을 왈칵 쏟으셨다고 합니다. 웃으려고 해서 입꼬리를 올려보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은 낯선 얼굴. 아이들 다 키워 시집, 장가 보내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쉼없이 달려온 세월. 이제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마음 한구석에 커다랗게 구멍이 뚫린 듯한 허전함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만 불리다 보니 이제는 내 이름 석 자가 어색하게 느껴져요. 내가 뭘 좋아했는지, 뭘 하고 싶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유독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가족들을 위해 나의 감정은 늘 뒷전으로 미뤄두고 힘들어도 괜찮다 말하는 것이 익숙해진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괜찮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가족이라는 정원을 갖고 오셨으니 이제 잠시 지쳐 쉬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 허전함과 우울감은 결코 당신이 나약해서도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오늘은 왜 우리 마음에 이런 그림자가 드리워지는지, 그리고 아주 작은 노력으로 어떻게 다시 나를 환하게 비출 수 있는지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부. 내 마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마음의 문제를 의지의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기운 내야지, 좋은 생각만 해야지 다짐하지만 마음은 좀처럼 따라주지 않고 그런 자신을 보며 또다시 자책감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 찾아오는 우울감은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몸과 삶의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몸의 변화. 보이지 않는 손 호르몬의 영향. 갱년기는 여성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입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급격한 감소는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감정 조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 또한 줄어들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이전에는 쉽게 넘겼을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핑 돌거나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의 엔진 오일이 부족해진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차가 덜컹거리고 힘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호르몬이라는 필수적인 요소가 부족해지면 이전처럼 활력을 내기 어려운 것입니다. 2. 마음의 변화. 빈 둥지에 남겨진 나. 수십 년간 삶의 가장 큰 목표이자 정체성이었던 자녀 양육이라는 역할이 끝나고 아이들이 곁을 떠나게 되면 많은 어머님들이 빈 둥지 증후군을 겪습니다. 매일같이 북적이던 집이 고요해지고 더 이상 챙겨주고 걱정해줄 대상이 사라졌을 때 느끼는 상실감과 공허함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라는 근원적인 질문 앞에 막막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평생을 바쳐 지은 아름다운 성에서 왕자님과 공주님이 떠나고 홀로 남겨진 것과 같은 감정일 수 있습니다. 3. 관계의 변화. 익숙함에 가려진 감정의 골. 늘 곁에 있는 남편은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줄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각자의 삶에 바빠 오랜 시간 깊은 대화가 단절된 경우 배우자는 나의 힘듦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혹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서먹한 관계로 남게 됩니다. 또한 친구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녀, 건강, 경제적 상황 등 각자 마주한 현실이 달라지면서 예전처럼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워지고 점차 고립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 실업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었을 때처럼 내 감정을 나누고 공감받을 곳이 사라진 막막한 상태인 것이죠. 2부. 의지가 아닌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를 돌보는 아주 작은 마음 습관.
우울증은 의지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감기를 치료하듯 돌봐주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꽁꽁 언 강을 한 번에 깨뜨리려 하면 오히려 다치기만 할 뿐입니다. 따스한 햇살이 꾸준히 내리쬐어 서서히 녹여내듯 우리 마음도 매일의 작고 따뜻한 습관들이 모여 부드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방법들은 거창한 준비나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아주 작은 연습들입니다. 7년간 우울증 약을 드시다 최근에는 약 없이도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계신다는 58세. 박영희님의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1. 아침 거울 명상. 오늘도 참 곱다 애썼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 우리는 주름진 눈가와 푸석한 피부만 보며 한숨부터 쉬곤 합니다. 오늘부터는 딱 10초만 거울 속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영희야, 오늘도 참 곱다. 밤새 뒤척이느라 애썼네. 그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간지럽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뇌는 진짜와 가짜 칭찬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신경회로가 강화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과학적으로 증명된 자기 자비 훈련의 첫걸음입니다. 2. 하루 한 줄 감정 일기. 잘 쓰려 하지 마세요.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는 것입니다. 이런 걸로 속상해하면 안 돼. 화내면 나만 나쁜 사람 되지라며 감정의 뚜껑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더 큰 화산처럼 폭발하거나 몸의 통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아주 작은 수첩에 딱 한 줄만 내 감정을 적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은 버스기사 아저씨의 친절한 한마디에 기분이 좋았다. 아들이 무심코 뱉은 말에 서운했다. 오랜만에 친구랑 통화해서 즐거웠다. 잘 쓰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그랬구나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 감정을 단어로 써보는 행위는 감정과 나를 분리시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짝 빠져나올 수 있게 돕는 강력한 치유도구입니다. 3. 나만의 찻잔 갖기. 작은 의식이 주는 안정감. 집에 수많은 그릇과 컵이 있지만 오직 나만을 위한 찻잔 하나를 정해보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 손에 쥐었을 때 기분 좋은 무게감을 가진 찻잔으로요. 그리고 하루에 딱 한 번 그 찻잔에 따뜻한 차나 커피를 따라 마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때만큼은 TV도 스마트폰도 잠시 멀리하고 창밖을 보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오롯이 차의 향과 맛을 느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의식은 흩어져 있던 나의 생각과 감각을 지금 여기로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의식은 혼란스러운 마음에 나는 안전하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닭과 같습니다. 4. 잠들기 전 고마웠던 일 하나 떠올리기. 우울감에 휩싸이면 온 세상이 잿빛으로 보이고 불평과 걱정거리만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잠들기 전 이불 속에 누워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고마웠던 일 하나를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햇살이 따뜻해서 고마웠다. 무릎이 덜 아파서 고마웠다.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가 맛있어서 고마웠다. 처음에는 찾기 어렵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감사함을 찾는 뇌의 근육이 발달합니다. 감사 훈련은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긍정적인 사고를 촉진하고 숙면을 돕는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억지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곁에 있는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는 연습입니다.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듣기. 추억을 부르는 타임머신.
음악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특히 내가 젊은 시절 가장 빛나고 행복했던 순간에 즐겨 듣던 노래는 잊고 있던 긍정적인 감정과 기억을 되살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프루스트 효과라고 합니다. 집안일을 할 때나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일부러라도 내가 좋아했던 옛 노래 한 곡을 찾아 들어보세요. 이미자, 패티김, 조용필. 누구라도 좋습니다. 그 시절의 나를 다시 만나고 잠시나마 설레고 행복했던 감정을 다시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큰 활력이 됩니다. 6. 식물과 대화하기. 생명이 주는 위로. 작은 화분 하나를 키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며 예쁘게 잘 자라네 새 잎이 돋았구나 말을 걸어보세요. 내가 돌보는 작은 생명이 나날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기쁨과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또한 식물은 내가 말을 걸어도 아무런 판단이나 비난 없이 묵묵히 들어주는 최고의 상담가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책임진다는 감정은 나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3부. 내가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해집니다. 평생 무뚝뚝했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예쁘네 중얼거리는 것을 이상하게 쳐다보던 남편은 어느 날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할 때 무심하게 한마디 툭 던졌다고 합니다. 오늘따라 더 고와 보이네. 그 한마디에 아내는 지난 수십 년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잔소리만 하던 내가 먼저 웃으며 칭찬하니 서먹했던 자녀와의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나를 가장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나를 귀하게 대접합니다. 당신의 우울감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왔다는 증거이자 이제는 스스로를 돌보라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거울 속 나에게 웃어주고 나만의 찻잔에 차 한 잔을 따르고 젊은 시절 좋아했던 노래 한 곡을 듣는 아주 작은 실천부터 말입니다. 만약 혼자서는 도저히 이겨내기 힘든 깊은 우울감이 계속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적극적으로 돌보려는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엄마 이전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나 자신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주세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은빛 시네마는 언제나 당신의 빛나는 후반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